네. EBS 2회 확통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다. 그죠? 상당히 쉬웠다. 자, 보겠습니다. 23번부터. 요즘 자꾸 EBS에서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 적중을 못 시키게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죠. 그죠? 아, 좀 당황했어요. 원래 여기에는 11223333 나열하는 거 나와야 되는데, 그지? 자, 얘에 대해서 expectation x가 16이다. 아, 그럼 p는 그냥 4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 그 다음에 문제에서 4 곱하기 p의 a가 p, b의 여집합인데 p, a 합 b가 2분의 1일 때 pa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배반이죠. 배반이기 때문에 뭐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길 A, 여길 B, 여길 C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왜? 첫째 줄이 4A는 P, B의 여집합이니까 A 더하기 C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란 뜻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뭐예요? C가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셋을 더한 게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그냥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은 A는 그냥 6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정리가 되는 문제. 그죠? 25번 볼게요. 25번 보시면 늘 말하지만 전 노가다로 그냥 풉니다. 문제에서 1, 2, 3을 중복을 하는 5개 선택했을 때 12,1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없어요. 중복을 허락하는 수 자체가 1, 2, 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 2로 시작하는 모든 수가 다 되죠. 그죠? 그럼 1, 2로 시작하는 모든 수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3일 때 다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로 시작했을 때, 3으로 시작했을 때, 요런 애들이 다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얘는 27, 81, 81이니까 108, 108에서 216.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실내 구간이 4A에서부터 5A 사이다. 얘가 5A의 사이다. 모평균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A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야 돼? 얘에서 얘 뺀 A 구하는 식은 문제에서 95%라고 돼 있지? 맞아요? 95%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인데 196개니까 루트 n은 14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A하고 시그마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구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맞아요? 즉 요 가운데에 있는 얘가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4.5A의 플러스 뭐 여기는 4.5A의 마이너스 뭐 요런 형태인 거잖아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표본평균이 4.5A라는 걸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표본평균이 6.3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9A가 6점 몇? 3? 요거 풀어서 A 만들고 A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나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7 금방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27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노가다로 풀었어요. 그냥 노가다로 풀었거든요.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봐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6개라 그랬거든. A하고 B하고 C를 가지고서 6개를 만들 거라 그랬는데 가조건에서 A하고 B는 홀수 개씩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홀수니까 얘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죠. 그럼 C는 무조건 짝수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C를 1개 이상 선택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C를 2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C를 4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때 문제에서 나 조건을 보면 모든 A는 B와 이웃한다. 그러니까 모든 A와 B는 이웃한다가 아니야. 국어야, 국어. 모든 A는 B와 이웃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원래는 A가 3개이고 B가 1개인 게 있을 거고, A가 1개이고 B는 3개인 게 있을 텐데 얘는 모순인 걸 바로 체크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A 3개잖아. 그럼 어떤 짓을 해도 어때? B하고 이웃하지 않는 A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만약에 아름답게 이렇게 감싼다 하더라도 어때? 나머지 하나의 A가 B랑은 이웃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는 모순이니까 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C가 4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홀수계여야 되니까 A가 1개, B가
한 개. 요렇게 놓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쉬운 게 밑에 겁니다. 왜냐하면 A하고 B가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이웃한 걸로 생각하고 요거 나열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얘 나열하는 게 5가지인데 자리 바꾸는 게 2가지여서 그냥 10가지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C가 2개야. 그리고 A가 하나 있고 B가 3개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죠? 맞습니까? 저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A가 맨 앞이거나 A가 맨 뒤에 있을 때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2가지랑 요 4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2가지는 같은 경우의 수일 거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로 시작을 할 거고, 그지? 얘는 4가지가 다 같은 경우니까 4 곱하기로 시작을 할 건데, A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엔 어때야 돼? B랑 이웃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뭔지 알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라고 하는 모든 A는 B와 이웃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뭘 생각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여기 뭐가 오면 되지? B가 와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팩 2팩분의 4팩이 되는 거지. 왜냐면 B도 2개 남고 C도 2개 남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2팩 2팩분의 4팩을 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여기 전체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A를 제외하면 2팩, 3팩분의 5팩이 전체 경우의 수지? 여기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냐면 양 사이드가 C로 막혀 있는 형태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 사이드가 C로 막혀 있는 형태를 빼면은 여기에 뭐가 오면 돼? B 3개가 그냥 오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방법은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자, 요렇게 계산했고요. 28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4점짜리 3개인데 이 4점짜리 3개에서 28번이 조금 귀찮은 형태의 문제기는 합니다. 케이스에 맞춰서 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었는데, 그림을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이 어땠는지가 난 좀 궁금하거든. 니네가 저하고 같았는지 달랐는지도 궁금하고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뭐야, 지아 오늘 왜 몇 잠 잤어? 근데 왜 머리도 안 감고 이도 안 닦고 이렇게 더럽게 왔어? 실현당했구나. 누구한테 차였어? 동균? 동균이 그래서 약간 심경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시험 보자고 한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시험을 보자 그랬지? 자, 28번 보겠습니다. 받아줘. 씨발. 야, 이제 14번 남았어 우리 수업. D-14야. 니네는 뭐 D-89지? 우리 이제 수업 14번 남았어. 받아줘. 이 드립도 이제 언젠간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 지금은 안 그리워도 수능 끝나고 니네끼리 술 먹다, 야 그때 오이성 그 개새끼 맨날 나 놀렸잖아. 그렇게 그리워질 수 있잖아. 자, 28번 문제 보면은 x가 1, 2, 3, 4, 5입니다. x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자, 가족권 보면 n이 1, 2, 3, 4에 대해서 절대값 f의 n 더하기 1 빼기 f의 n,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2 곱하기 f의 4라는 아이가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좀 하자면 연속된 두 수의 치역은 한 칸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뭔가 함수값이 5였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함수값이 미쳐도 무조건 4 아니면 5여야 돼. 3으로 갈 수 없어. 두 칸 떨어지면 안 돼. 거리로 생각하라 이거야. 절대값의 원래 정의가 거리잖아요. 거리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빨리 지워버리기 위해서 저는 케이스를 일단 3개로 나눌 거예요. f의 2하고 f의 3에 대해서 f의 2가 3인데 f의 4도 3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2가 3이 아닌데, f의 2가 3인데 f의 4가 3이 아닌 거, 요렇게. 근데 얘는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바로 같이 써도 될 것 같아.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 얘일 때
얘인 거. 보라색하고 분홍색은 같을 거예요. 왜냐면 증가감소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럼 위아래를 뒤집었을 때 거울처럼 대칭 구조가 되는 거라서 사실 얘랑 얘는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결국 크게는 두 가지처럼 보일 수 있다. 둘 다 3이 안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지? 자, 얘부터 봐볼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일 때 2하고 4가 둘 다 3으로 갔어요. 자, 어쨌든 이젠 이건 필요가 없는 조건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들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찾아볼래?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쉬워. 늘 말하지만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얘가 아니라 얘가 쉬운 거야. 항상. 알겠어? 얘가 쉬운 이유가 간단하죠. 얘가 갈 수 있는 곳의 개수가 정해지죠. 세 군데. 맞죠? 얘가 갈 수 있는 곳도 어때야 돼요?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곳도 어떻게 돼요? 세 군데. 왜냐면 지금 이 중간에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2하고 4가 이미 몇으로 가버렸어? 3으로 가버린 상태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3이 돼서 27가지가 될 거야. 문제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 일단 지금 분모 잡는 중이야. F4가 홀수일 확률, 그건 이따가 생각할 거야. 지금 분모 잡는 중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전 요거 가지고 풀게요. 요 상황을 가지고 풀게요. 1, 2, 3, 4, 5에 1, 2, 3, 4, 5일 때 지금 F2가 3으로 갔어요. 근데 얘는 일로 못 갑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잘 들어봐. 얘가 일로 못 가요.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F4가 결정이 되길 바래.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F4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들은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야. 이 둘의 결정에 의해서 얘하고 얘가 가는 경우에 좀 정해져 있어. 맞지? 그러면 선생님처럼 굳이 있어 보이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1, 2, 3, 4, 5에 1, 2, 3, 4, 5에서 지금 F의 2가 3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그 다음 얘가 이제 4일 때, 얘가 5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그냥 그리시면 된다고. 왜냐면 F의 4가 뭐만 아니면 되니까? 3만 아니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눈치 보면 알겠지만 얼마 안 걸립니다. 왜? 얘가 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해봐. 그럼 얘는 여기에만 영향을 받잖아. 얘에 대해서 차이가 하나 이하여야 되니까 세 가지.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얘가 가는 건 어때요? 잘 보셔야 돼. 얘가 가는 건 어때요? 얘한테도 영향을 받고 얘한테도 영향을 받지? 교집합 생각하는 거야. 얘에서는 2, 3, 4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건데 얘가 일로 가버렸지?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뭐가 돼? 얘하고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두 가지가 되겠네. 이해가 됐지? 그냥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더 안전하다. 알겠지? 실수할 확률이 좀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난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만 있어 보이게 설명을 좀 해볼게. 조금만 있어 보이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F4하고 F2의 차이예요. 잘 생각해봐. F4하고 F2는요 최대 2칸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잘 생각해보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하면 자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은 맥시멈 한 칸 차이인데 얘네 둘도 맥시멈 한 칸 차이야. 이해가 됐어? 그럼 얘네 둘은 맥시멈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막 되게 있어 보이게 부등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드 됐지? 자, 그랬을 때 얘가 1이거나 얘가 2인 거에 대해서 보겠다 이거야. 나는. 그러면 선생님 얘가 0인 건 왜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얘가 0인 건 이미 얘네들이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럼 이미 그건 여기서 카운팅을 한 상태인 거다 이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밑에다가 언급을 해드릴게. 요거에 대해서 얘는
절대값 f의 4 마이너스 절대값 f의 2가 얘는 2일 때 요렇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저분한 분홍색은 조금만 지울게.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F4하고 F2의 차이가 몇 개 났을 때 하나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였지. 그러면 여기 F4라고 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인 거야? 2 아니면 4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봐봐. F4하고 F2가 몇 칸 차이가 나야 돼? 2칸 차이가 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또 뭐야? 1 아니면 5가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느낌이 와야 돼. 아, 이게 다르겠구나. 경우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왜? 이미 아까 전에 노가다 하면서 봤겠지만 얘는 막혀 있지. 지금 얘가 2칸 차이 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가잖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따질 때 어때요? 여기 밑으로 못 가잖아. 6이 없으니까 막혀 있다고. 이해가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한 칸 차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열린 결말처럼 얘 세 가지가 다 되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럼 따져봅시다. 요렇게 그림이 있을 때 1번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또? 3가지. 그 다음에 3번이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맞아? 얘랑도 한 칸, 얘랑도 한 칸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3, 4밖에 안 돼요. 두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다시 몇 가지가 되지? 3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3가지가 될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예요. 얘는 안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얘 봐봐.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야? 얘는 한 가지인 거지. 그지? 가운데 낑겨있는 얘밖에 못 간다고. 왜?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3칸으로 갈 수 있는데 4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건 4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2가지로 줄었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런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설명했지만 니넨 그냥 4개 다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F4가 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5밖에 없는데 고작 이 정도 난이도에서 그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물론 얘는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에 대해서 전체에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 해줘야 돼. 보라색만 했지 분홍색은 안 한 상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자를 봐야 되겠지? 맞아? 분자를 볼 건데 분자에서 생각을 해봐. 요렇게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분자 때문에 그렇거든. 잘 봐. 일단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분모가 되는 건 여기까지 인지했지? 자, 얘 분자에 포함되죠. F4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분자에 포함됩니다. 맞죠? 근데 여길 보세요. 얘는 분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왜? 얘하고 한 칸 차이가 난다 그랬으니까 2하고 4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F4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짝수가 되는 상황인 거지. 아예 제외시킬 수가 있지. 그럼 반대야. 얘는 어때? 무조건 F4가 홀수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 얘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 단 조심. 여기에도 곱하기 2는 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에서. 이해가 됐지? 여기도 곱하기 2는 해야 돼. 그러면 분자도 깔끔하게 구할 수는 있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의 28번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왜 뭐 이상해? 29번 이렇게 안 했어? 너 다 그렸어? 잘했어. 이건 다 그리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29번 문제 안 고쳤어요? 너랑 똑같네. 저는요 다 구했어요. 와, 미친놈이다. 근데 전 이게 제일 낫던데요. 왜냐면 계산을 미리 중간에 할 필요 없이 그냥 옆에 써놓고서 필요한 계산만 다시 쓰면 되거든. 이게 지금 니네가 되게 많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개수가 3개로 쪼개져 있어서 지금 보면 사과가 4개, 사과가 4개, 그 다음에 배가 6개. 부잣집인가요? 배가 엄청 비싼데. 원래 사과하고 배 중에 배가 더 비싸. 배. 자, 사과, 배, 빵. 아, 배 존나 고프네. 빵. C가 6개. 근데 같은 종류 접시에 3개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다 그랬는데, 가족권을 봐봐. 빵을
한 개만 담는 접시의 개수는 1이다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가 담겼어. 그럼 몇 개 남았지? 5개를 2개 접시에 나눠 담아야 되겠지? 5개를 2개 접시에 나눠 담을 때 여기에서 또다시 1이 나오는 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2, 3은 어때? 될 거야. 4, 1 안 되겠지? 3, 2 똑같겠지? 어차피 같은 종류의 접시였으니까. 그리고 5, 0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야.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없을 때, 이렇게 빈 거로 있을 때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요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일단 그럼 이제 가족권은 버려도 돼요. 알겠죠? 두 가지 다 가를 만족하니까 가족권을 먼저 볼게요. 나도 읽으면 어차피 과일이 한 개 이상 담는다는데 어쨌든 과일은 이 중에 무언가에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 이제 사과를 빵보다 많이 담는 접시가 있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A가 C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A가 몇 개지? 4개야, 4개. 맞아? 그 4개를 여기다 나열했을 때 C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됐지? 이걸 이렇게 쓸게, 내가. 여기에 4개 있을 때. 알겠지? 그럼 여기에 3개 있을 때. 그럼 얘도 되고, 여기에 3개 있는 게 얘도 될 거고. 맞지? 그럼 여기에 2개 있을 때.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2개지? 2개인데 이미 얘가 얘보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거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만 들어왔어. 그럼 사과 3개 남았는데 얘가 지금 얘보다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게 어디에서 발현이 돼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발현이 돼줘야 돼. 왜냐면 여기 안 되잖아. 얘는 이미 빵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 근데 사과가 빵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A 3개 까는 경우. 이해가 됐지? 그럼 여기 이제 A가 만약 안 들어간다면 몇 개 얘기? 4개 A지? 그걸 다 여기다가 다 박는 경우.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써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 얘들아. 이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간중간에 미리 계산 안 하고 다 쓴 다음에 덧셈만 하면 오히려 얘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근데 각 접시에는 무조건 과일이 한 개는 있어야 돼. 맞지? 지금 남은 과일은 뭐밖에 없냐면 배밖에 없거든. 맞아? 잘 봐. 배 6개를 3군데에다 담을 건데 여기 지금 없지. 2개를 하나씩 미리 주면 뭐가 돼? 3H4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는 여기만 하나 더 주면 되니까 3H 5겠지? 3H 5겠지? 3H 5일걸? 3H엔 6일 거야. 3H 5일 거고 3H 5일 거고 3H 4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봐.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니? 요렇게 나는 이제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빈칸이 있는 것만큼 과일을 미리 갖다 쓰는 거지. 알겠어? 여기다가 B를 하나씩 미리 써줘야 된다고. 과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2개 뺐고 하나 뺐고 하나 뺐고 하나 뺐고 얘 안 빼니까 6개 다 써도 되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이런 식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나요? 언더스탠드 됐나요? 네. 그럼 여기 3H4 아니면 3H5 아니면 3H6이야 어차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3H4, 5, 6은 나중에 구하면 돼. 왜?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풀 거거든. 난 똑같이 풀었어. 아, 나 진짜야. 나 다 했어. 되게 열심히 썼어. 왜 그렇게 째려봐? 네. 왜 그렇게 째려봐? 아니. 무슨 맛이야? 오늘은 왜 레드야? 네. 홍삼! 오늘 힘쓸 일이 있나봐? 홍삼, 이야, 씨, 멋있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여기가 4개일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3개일 때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가 2개일 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 근데, 봐봐. 뭐, 어쨌든 귀찮으니까 이거 다 썼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A가 만약에 하나인 경우다 라고 한다면 이번엔 어떻게 돼? 3개가 남지? 그 3개가 일로 몰빵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이번엔. 여기로 가면은 큰 거 아니니까. 그지? 여기에 없는 경우도 어떻게 돼야 돼? 4개가 다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거나 또는 여기로 가거나 그 칸에 또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해가 되셨어? 쫙 쓰시면 또 이번에도 결국 어떻게 돼? 3H4나 3H5나 3H6이 옆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게 헷갈릴 땐 지금처럼 그냥 칸을 만드시면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게 30번에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래놓고서 거꾸로 30번에 통계를 넣어놨지. 그지?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30번 통계 맞았죠, 다들? 대답 안 할 거야? 하품했네. 눈가 존나 촉촉하네. 떠나간 그녀의 생각. 자, 30번. 여러분, 30번. 난 아직도 기억해요. 지난 시간에 이거 호정이가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모든 실수.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통계에서. 지금 그 문제죠. 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때문에. 거기 보면 30번의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normal m1,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normal m2,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확률 변수 x고 얘가 확률 변수 y입니다.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robability x가 x보다 크다면 y가 요렇게 돼야 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일단 얘를 보세요. 야, x하고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규 분포를 따로따로 줬는데 만약 이 두 그래프의 공률이 다르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립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니까. 어느 한순간 넓이가 같아지는 건 돼도 같은 간격만큼 움직였는데 그 넓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다는 건 분명 무슨 뜻이라고? 평행이동을 한 거라고. 그럼 그걸 좀 더 수치적으로 볼 수 있게 바꿔보자면 이런 거지. 부등공의 방향이 반대거든? 같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1 마이너스 probability y가 요렇게 가능하죠. 물론 등호 빼야죠 선생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 맞잖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 등호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를 왼쪽으로 이항해 볼래?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probability x가 small x에 더하기 probability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맞지? 얘보다 왼쪽, 얘보다 크다니까 얘 어떤 선보다 오른쪽, 얘도 어떤 선보다 오른쪽 두 개를 더한 게 어때야 돼? 확률값의 합이 몇이 나오지? 1이 나와주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공률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얘를 설명할 거야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때려 찍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Z로 가셔야 돼요. 표준화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시그마가 같다라는 것까지 그때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나는 해설집에 있는 해설처럼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니네 중에 증명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여주자면 분명히 당연히 했던 내용입니다. Z가 있을 때 얘는 시그마 1분의 얘를 x 마이너스 스몰 m1 이렇게 돼 있지. 더하기 마찬가지로 Z가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0 마이너스 m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몇이야? 1이지. 근데 이제 봐봐. 얘가 둘 다 뭐로 바뀌었지 이제? Z로 표준화가 됐지. Z로 표준화가 되는데 Z로 표준화가 되는 순간부터 얘는 한 그래프에서 동시에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잘 생각해봐. 얘가 양이야 음이야? 몰라요. 너네 뭔가 착각하면 안 돼.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이쯤 어디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원하는 넓이는 어디야? 여기야. 그러면 얘가 확률값의 합이 1이 되려면 지금 얘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면 분명 얘에 대해서 대칭선의 존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부분의 넓이를 요렇게 따졌을 때 합쳤을 때 몇이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거든. 토윤아 나도 졸려. 나 오늘 2시간 잤어. 알겠지? 얘네 둘을 합쳐야지 1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잘 들어봐. 모든 x야. 이 말의 핵심은 그거야. 모든 x야. 너 모든 x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사실 뭐야? 항등식이란 말이야.
알겠어? 이거 해본 적 있어 우리. 항등식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겠어?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한 게 0이다라는 식이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m1과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m2라는 식을 더한 게 몇이야? 0이야 라는 것이 뭐야? 항등식이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알파벳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x로 묶었다 치면 시그마 1분의 1 빼기 시그마 2분의 1이니까 얘가 0이어야 되거든. 그럼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증명해 준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왜냐면 어쨌든 나름대로 얘가 몇 번에 나왔어 지금? 30번에 나왔잖아. 그지? 30번에 나왔으니까 뭔가 이걸 응용하는 뭔가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확률값이 다른 변수로 같은데 확률 변수 x를 공유하는데 모든 x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평행 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곡률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생각을 해봐.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떤 라인 오른쪽이나 왼쪽에서의 넓이가 같을 이유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주 단순한 결론이야. 물론 나는 그래도 증명을 했다. 자, 근데 좀 더 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상수항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m1과 더하기 시그마 2분의 10 마이너스 m2. 근데 얘도 0이어야 되지. 항등식의 상수항도 0이어야 되니까. 근데 방금 위에서 뭘 찾았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는 걸 보였지. 그럼 얘네들이 양변에 시그마 1을 곱해서 없앴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럼 요것만 남을 텐데 얘네들을 이항하면 아, 이게 m1과 m2를 더한 게 몇이다? 10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아, 그러면 x와 y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둘은 표준 편차는 일치하면서 평균을 더한 게 몇이어야 돼? 10. 야, 평균을 더한 게 10이야. 그지? 아, 이거 사실 니네 느낌 와야 돼. 여기가 몇이다? 5구나. 근데 이상하지 않냐? 이 그림 보지 않았냐 우리? 똑같은 걸로 지난 시간에. 그지 않아? 그 당시에도 심지어 숫자까지 이거랑 답이 똑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 나 이걸 내가 니네 반이랑 푼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5잖아. 그 당시에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7이 그거 아니었어? 똑같이 나왔더라고.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 밑에 있는 거예요. probability A에서부터 A 플러스 8까지 X. X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랑 probability A에 대해서 Y와 Y 더하기 8 요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A0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M1이야. 문제 맨 마지막에 M1, M2 중에 뭐가 더 큰지 나와 있다. 얘가 지금 뭐야? M2인 상태야. 그치?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이 간격이 지금 몇 칸이지? 8칸이거든, 8칸. 그 8칸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M1하고 M2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좁을 수도 있고 이게 넓을 수도 있거든, 사실. 넓게 잡아볼게. 넓게 잡았을 때 이런 거야. 얘하고 얘가 선생님이 수투할 때 주로 많이 얘기하죠? 등호인 걸 생각하세요, 먼저. 알겠습니까? 등호인 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같은 건 언제야? 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러면 A 더하기 8이 뭐가 되는 순간? 5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주어지는 순간을 생각을 해봐. 알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 기준으로도 여기에서부터 여기 날카로운 데까지고 얘를 기준으로도 여기서부터 이게 날카로운 데까지니까 이 둘의 넓이가 어떻게 돼?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8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아주 살짝만 오른쪽으로 옮겨봐.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넓이가 줄어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 기준으로 넓이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X쪽 넓이가 줄어들고 이쪽 넓이가 넓어지지. 어떻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왼쪽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가 돼? 마지노선이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인 거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A가 작아지는 건 돼. 근데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Y 기준으로 넓이가 넓어진단 말이야.
아, 그 말은 이 둘의 뭐가? 평균이 5구나. 즉 2a 플러스 8이 맞죠? 얘가 맞죠? 10이죠.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sorry. 그럼 얘 넘어가면은 2죠. 그럼 a는 몇인 상태였다? 1인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봐.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몇인 거야? 9인 거야. 맞지? 자, 이제 문제 밑을 다시 읽을게. 왜 필요해? 밑에 보면 조건식이 두 개가 더 나오죠. probability A에서부터 A0라고 되어 있지만 그 A0가 지금 우리가 구한 최대값입니다. 알겠죠? A0에서부터 A0 플러스 2니까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인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X가 몇일 때까지야? 1 집어넣으면 몇이야? 5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고 X하고 Y를 섞어놓은 것도 있지. 여기 보면은 X에 얘가 5일 때 얘가 냅둡시다. 아직 안 구한 거니까 얘부터 먼저 구하고 시작합시다. 자, 얘부터 X를 기준으로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돼 있죠? 맞아요? X가 왼쪽 그래프잖아요. 맞아요? X가 왼쪽 그래프인데 1부터 3이랑 3부터 5가 같아야 된다고 돼 있지? 맞아? 1은 누가 봐도 평균보다 왼쪽이고 5는 누가 봐도 평균보다 오른쪽이죠? 3이 평균이었네? 그지? 꼴 빨고 있지? 아하, 그럼 여기서 M2는 7이었겠다. 그럼 M2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를 채울 수 있어. 왜? M2 시그마 2라고 돼 있으니까 7 시그마 2에서부터 7 플러스 시그마 2까지 요 범위를 얘기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얘 봐봐. 1부터 5라는 건 뭐야? 평균을 기준으로 몇만큼 떨어졌을 때야? 이만큼 떨어졌을 때야. 그럼 얘도 어때야 돼? 평균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졌을 때인데 얘 평균이 딱 몇인 거야? 7이거든. 아하, 시그마 2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근데 거짓말하지 마. 시그마 1도 2인 거야. 근데 뭐야? M1도 알고 있고 M2도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최종적인 안 돼! 재수가 진짜 얼마나 없는지 알겠지? 멍이라고? 내가 재수 없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동균아, 예. 고마워. 동균이 사탕 먹을래? 안 좋아해? 동균이 다 먹어. 이건 아니야. 이건 먹는 거 아니야. 골무야. 많이 먹어, 동균이. 먹어도 돼. 내가 자꾸 놀릴 거니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 안 먹고 그냥 안 놀릴까? 그럼 쌩 깔까? 약간 변태인가 놀림 당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했지? 계산 안 할게. 마지막 계산은 니네가 해도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사실 전 그래요. 진짜로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이에요. 얘가 29번으로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까? 30번이 28번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순서가 되는 거 맞지 않나?